안녕하십니까. 유종균입니다.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유발전위 검사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보크드라는 말이 이제 유발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전위는 포텐셜입니다. 어떠한 그 반응을 유발시키는 검사. 네, 이게 유발전위 검사입니다. 자, 1875년에 이 리차드 캐톤이 이 유발전위 반응을 처음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도슨이라는 사람이 평균화 기법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이 유발전위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균화 기법입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경계에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신경 조직에서 반응을 유발한다. 자, 이 반복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나 빛이나 소리, 인데 이따 그림을 이따가 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이 신경계의 이 기능을 그리고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검사긴 한데, 우리가 그 근전도 검사, 그러니까 신경전도 검사죠. 그거는 이제 말초 쪽을 봤잖아요. 얘는 말초뿐만 아니라 이제 중추신경계 쪽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검사의 특징은 이 아까 평균화 기법이라고 했었죠. 이 평균화 과정, 에버리징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에버리징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보통은 뇌파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수면에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발전위 검사는 이제 약물이나 수면에 영향이 적고요. 적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검사들은 보통 이제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얘는 같은 과정을 2번 반복해서 재현성을 봅니다. 자, 이게 평균화 과정, 평균화 과정 이따가 이제 볼 거고, 환자가 힘을 잘 빼거나 그리고 잘 때 검사가 잘 돼요. 자, 이게 평균화 과정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실제로 유발전위 검사를 하는 이 화면인데요. 자, 자극을 줄 때마다 이런 반응들이 하나씩 지금 움직이죠, 막. 탁, 탁, 탁 움직입니다. 이 반응들이 하나씩 계속, 쌓여가지고, 예쁜 반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 자극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파형에, 쌓이는, 합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합산이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평균적인 파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네들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반응에 따라서 반응 한 번 줄 때마다 파형이 한 개씩, 그러니까 반응이 한 개씩, 이게, 쌓여서, 이 합산이 돼서, 아까 방금 이런 예쁜 파형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얘는 이제 그 검사를 2번 해요. 재현성이 좋은지, 그래서, 2번 검사했을 때도 동일한 파형이 잘 나오는지, 이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합산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파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평균화 과정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이제 이 자극의 이 에버리징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그 다리 쪽에 이 유발전이 검사, 그러니까 체성 감각 유발전이 검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전기 자극이 뭐 73, 74 이런 식으로 보통 250번 정도 자극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예. 아까 막 찌글찌글했던 파형들이 겹치고 겹쳐지면서 평균적인 그런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화 과정이라고 에버리징 프로세스라고 한다. 예,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파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균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극을 한번 신경계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파형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자극을 주면은 지금 첫 번째 자극에다가 두 번째 자극이 이제 겹쳐지는 거고요. 세 번째 자극이 겹쳐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평균적인 이런 파형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의 자극과 기록이 반복되어서 평균화된 그런 유발전이 반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평균화 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자극에 의해서 이게 일정한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일정한 반응.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일정하게 생긴 파형은 우리가 그걸 얻고 그 외에 불규칙한 파형들은 얘가 잡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노이즈로 처리를 하는 거죠. 노이즈로. 그래서 자극 줬을 때 일정한 위치에서 나오는 일정한 반응들만 얻고 나머지는 잡음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잡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맞네. 네. 그게 이제 평균화 과정이에요. 이 평균화 과정이 없으면은 유발전이 검사는 못한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발전이 검사가 세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체성 감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 몸통, 팔, 다리, 그러니까 우리 몸, 이 피부 쪽에 있는 이 감각을 담당하는 이 체성 감각 유발전이, 그리고 뇌간부하고 청각, 우리 청각신경 있죠. 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뇌간 청각 유발전이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신경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시각 유발전이 검사.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사건 유발 전이 검사 뭐 이런 것들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특수한 검사다 보니까 뺐고요. 일반적으로 SEP, BAP 그리고 VEP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아까 뭔가 뭐 전기, 빛, 소리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이게 이제 시각 유발전이 검사를 한다 할 때는 시신경을 자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제 이 그러니까 모니터에 이게 이제 격자무늬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격자무늬 아니면 빛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섬광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시각 유발전이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뇌간 청각 유발전이니까 청각이니까 이 헤드폰을 통해서 이 소리 자극으로 자극을 줘서 검사하고요. 팔다리 이 체성 감각 이거는 이제 팔다리에다가 전기 자극 줘서 검사를 합니다. 자, 검사의 원리를 보시면은 우리 이제 시각, 청각 그리고 우리 팔다리의 체성 감각 얘네들이 이제 감각계거든요. 감각계.
이 감각계는 우리 말초 쪽부터 신경 통로와 대뇌 피질 요 부위까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신경계 감각계에다가 자극을 주면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 유발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 시각 유발 전이 검사했을 때 나오는 파형이고요. 이건 청각 검사했을 때 청각 유발 전이, 그리고 얘는 이제 체성 감각 유발 전이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고 신경의 말초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되뇌로 가기 전에 이 신경 통로 문제인지 아니면 되뇌 피질 문제인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게 이제 눈, 귀, 그리고 팔, 다리. 자, 이쪽이 말초예요, 말초. 말초 쪽이고, 그 이제 신경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몸에, 신경이 교차가 되어 있어요. 우리 척수 쪽에서, 뭐 목뼈부터 뭐 꼬리뼈 뭐까지 그런 부위들이 척수잖아요. 이런 신경계 쪽은 다 이제 신경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뇌졸중 환자, 중풍 환자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혈관이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오른쪽 혈관하고 연결된 신경계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왼쪽 팔다리를 못 쓰죠. 예. 반대로 왼쪽 그 혈관에 그 뇌졸중이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계는 이제 교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교차된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우리 뇌 피질 껍데기 부위입니다. 이 뇌 피질 껍데기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눈 검사를 해요. 환자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 눈이 막 자꾸 뿌옇게 보이고 겹쳐 보이고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각 유발전이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 사람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봐가지고 이 눈 쪽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이 교차된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각 피질 영역 쪽의 문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쪽, 이 말초 쪽 문제면 이제 그 검사한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신경이 교차된 요 부위나 아니면 대뇌 피질 이 부위들은 MRI를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MRI. 그래서 유발전이 검사보다 그 윗단계, 상위 단계의 검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해주는 검사입니다. 중요한 검사예요. 자, 이건 패스. 자, 시각 유발 전이 검사. 자, 시각 유발 전이 검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경이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구가 있고 이게 얘네들이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이고 요 부위, 이 뒤통수 부위에 시각 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한테 저 자식 뒤에 눈이 달렸나? 뒤통수에 눈이 달렸나? 이러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각 피질 영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 뒤통수 쪽에. 자,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환자는 의자에 앉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뒤통수 쪽에다가 우리 이제 후두부라고 하죠. 후두부 쪽에다 전극을 붙여놓고 환자는 모니터를 쳐다보게 돼요. 한쪽 눈씩 검사를 하는데 모니터를 쳐다보면 이 모니터의 저 바둑판 무늬, 격자 무늬가 착착착착 움직여요. 환자는 여기에 빨간색 점 있죠. 빨간색 점. 요 빨간색 점만 보면 돼요. 빨간색 점만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검사가 된다. 그래서 한쪽 눈씩 검사를 한다는 거. 자극의 종류로 보시면은, 자극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니터를 이렇게
주시하기가 어렵고 또 갓난 애기들 있죠. 신생아라든가 이런 애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물안경 같은 고글을 써서 한다는 점. 자, 에버리징은 에버리징, 그러니까 에버리징, 그러니까 평균화 과정을 통한 자극은 100에서 200회. 그래서 이게 격자무늬 모양이 200번 움직이는 거죠.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개의 한 개의 반응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보통 밝기에서 검사를 하고요. 아까 그 모니터하고 사람 눈과의 거리는 70cm 이상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안경 낀 경우에는 안경 쓰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가 졸면 안 되니까 그 모니터를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모니터 빨간 점 잘 보세요. 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 그리고 주의를 해주면서 검사를 시켜줘야죠. 검사를. 자, 보통 이제 아까 그 SEP 그리고 BAP 청각 그리고 VEP 시각 이렇게 검사가 3개가 한꺼번에 났을 때는 시각 유발 전이 검사부터 먼저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이제 다른 검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졸 수가 있어요. 자, 전극 부착하는 거는 자, 이거 모니터링 뭔가 움직이죠. 에버리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모니터가 격자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후두부 쪽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후두부 쪽에 전극을 부착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격자무늬 모양의 자극을 주면 거기서 나오는 파형이 P100이라는 파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P100은 뭐냐? 아래로 내려간 파형은 포지티브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래로 내려가는 포지티브 파형이 100ms 근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시각 유발 전이 검사는 P100이라고 이 파형을 명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P100 그러면 시각 유발 전이 검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신경부터 대뇌 피질까지 이 감각 시각 영역을 아까 이 격자무늬 모니터로 자극을 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파형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P100 얘가 제일 중요해요. P100 얘를 관찰을 해가지고 정말 시신경 문제인지 시각 피질 문제인지 아니면 시신경이 교차된 그 교차 부위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상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비정상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 자, 여기서 보면은 양쪽 눈을 검사를 하거든요. 양쪽 눈을 검사를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이제 9ms 이상 차이가 난다. 9ms 이상 차이 나면 비정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잠복기 양쪽을 다 검사를 했을 때 양쪽 다 108.3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양쪽 눈을 검사를 했어요. 이 정상 쪽 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는 쪽 눈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잠복기가 107ms 여기까지 P100이거든. 근데 이상 있는 쪽은 134. 그래서 9 이상 차이가 나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양쪽 다 검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108,
그러니까 여기 110, 여기 120 이랬다. 그러면 양쪽 눈 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경 질환 진단할 때, 그리고 황반부 기능 검사할 때, 시신경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평가할 때, 그리고 애기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보통은, 애기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눈 맞춤을 막 합니다. 근데 눈 맞춤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해도 손을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상하다. 시신경 쪽에 문제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학과에서. 자, 다음은 뇌관청각 유발전이 검사. 이거는 이제 브레인스템 이보크드 포텐셜이라고 해서, BAEP. 얘는 귀 검사하는 거예요, 귀. 예. 귀를 검사한다. 그래서 청각신경을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검사의 이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폰을 딱, 이렇게, 전극을 먼저 붙여놓고 이어폰을 딱 끼워줘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소리 자극을 줍니다. 똑똑똑똑똑똑똑 하는 소리 자극이 있어요. 클릭 사운드. 그걸 주면 고막을 통해서, 청각신경 통해서, 뇌간부까지, 그리고 대뇌 부정부, 그러니까 두정부까지, 이게 대뇌 피질까지가 쭉 전달이 됩니다. 네. 요 기능, 요 과정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귀가 안 들리고요. 어지러워요. 아니면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냥, 단순하게 고막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각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뇌간부, 아니면 두정부 쪽 문제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청각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탈수초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장애, 청각신경에 대한 전도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지럼증 있는 환자한테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청기 맞출 때도 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환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를 보면은 청각신경과 뇌관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신경계 쪽에다가 소리 자극을 줬을 때 각종 파형들이 나옵니다. 그 파형들을 보고 이제 이상이 있다, 없다, 어느 쪽 문제다, 이런 거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전극 부착하는 거는 이제 양쪽 귓볼 A1, A2에다가 활성 전극,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CG, CG에다가 기준 전극 붙이고요. 이마 쪽에다가 접지 붙여놓고 이 헤드폰을 딱 끼워줍니다. 그러면 자극한 한쪽은 클릭 사운드가 나오고요. 반대편 한쪽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래서 우리 TV 이제 이 정규 방송 끝났을 때 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그 화이트 노이즈를 준다. 그래서 한쪽은 클릭 사운드, 한쪽은 화이트 노이즈를 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똑똑똑똑똑 하는 클릭 사운드가 우리가 이제 이 머리통이 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전도라고 그래서 뼈를 통해서 이 진동이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도 어떤 반응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실내로 골전도를 이용한 이어폰들이 있죠. 무선 이어폰들, 골전도 이용한 이어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 소리를 주면 반대편까지 가서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 주는데 반대편은 화이트 노이즈를 줘서 골전도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자극의 세기는 85dB에서 95dB로 자극을 줘요. 보면 이제 환자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우리 제 13병원에 있는 선생님인데 그 전에는 뭐 한림대 병원, 뭐 길병원, 뭐 여러 군데 있다가 이제 현재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되게 잘생겼는데. 자, 환자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전극을 붙여놓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이제 보통 이제 85dB로 먼저 검사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95dB로 검사 한 번 더 해준다는 거. 자극은 1000번 이상 2번 반복하는 거죠. 재현성 보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파형이 1번, 2번, 3번, 4번, 5번 파형. 이렇게 5개 파형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3번, 5번, 요 파형들이 중요하다. 자, 이게 1번 있죠. 1번 파형이 청각신경 말단, 그리고 3번 뇌교, 그리고 5번 중뇌. 이게 이제 해부학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극을 줬을 때 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두 정부까지 딱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파형이 1번, 3번, 5번. 1번은 청각신경 말단, 3번 뇌교, 5번 중뇌라는 거. 만약에 이제 1번하고 3번 사이가 이렇게 좀 길어졌다. 그러면 청각신경하고 그 뇌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하고 5번이 이렇게 좀 더 길어졌다. 그러면 뇌교부터 중뇌까지 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클릭 사운드 해가지고 자극한 쪽이고요. 이제 화이트 노이즈 준 반대편. 반대편은 이제 기록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기록하는데 원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 줘서 나오는 파형 1번, 3번, 5번 파형. 네. 자, 임상적으로 이제 청각신경 쪽에 문제 있는지 청력 소실 한쪽이 잘 안 들린다. 천신 어쿠스틱 뉴로마라고 하는 청각신경에 생기에는 종양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어요. 네. 이런 게 과연 생길까? 하지만 청신경 종양이 있는 환자들이 좀 꽤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좀 애기들이 또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막 까꿍까꿍 이러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요. 막 웃고 들리니까 소리가. 근데 아무리 앞에서 그냥 별짓을 다 해도 애들이 반응이 별로 웃지도 않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시각 쪽에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청각 쪽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신생아 태어난 지 뭐 한 달 정도 안 된 애들 이런 애들도 검사를 가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체성 감각 유발 전이 검사. 자, 얘는 전기 자극을 주면 말초, 그러니까 팔다리 말초 신경부터 우리 그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그 척수 그리고 되뇌 피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경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상지 있고 하지 있고. 자, SEP, VP, BAP 모두 다 양측 검사가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신경계 쪽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상지에서 나오는 반응들, 하지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고 말초 문제인지 척수 문제인지 아니면 대뇌 감각 피질 영역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됐고 같은 거고요. 환자는 이렇게 누워서 이제 검사를 받아요. 편안하겠죠. 하지만 팔다리에서 전기 자극을 몇 번씩 주냐? 보통 250번. 근데 이걸 2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500번 정도 전기 자극을
받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환자분 전기 자극 주기 때문에 따끔하고 좀 느낌이 안 좋아요. 하지만 팔다리 힘 잘 빼시고요. 혹시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전기 자극이 있는데 어떻게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주무세요. 네. 이 아주 일정하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대상 자극 이렇게 그렇게 좀 세게 주지 않아요. 그 근육 우리 미디안 너브 쪽에 이제 엄지손가락이 까딱까딱 할 정도의 자극.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축할 정도의 자극만 주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주무십니다. 자면 검사가 더 잘 되죠. 자, 이제 뭐 상지 이렇게 하고요. 뭐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하네요. 이건 아닌데. 뭐가 깨졌어. 예. 자, 상지는 이제 뭔가 부착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손목에서 전기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손목에서 전기 자극을 주면은 우리 쇄골 쪽, 이 어브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쇄골을 거쳐서 경추 5번을 거쳐서 우리 이 대뇌 감각 피질 영역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하나, 목에서 반응하나, 머리에서 반응하나. 자, 그래서 이게 팔에 자극 줬을 때 여기까지 나온 파형이에요. 그리고 목까지 간 파형이 얘고 머리까지 간 파형이 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왔는데 팔 전체가 다 감각이 이상해요. 저려요. 상반신만 저려요. 하반신만 저려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상반신 중에 반절 왼쪽만 감각이 이상해요. 무감각해요. 이런 사람들 오면은 이 검사 무조건 합니다. 네. 검사해가지고 이제 진짜 팔 쪽 문제인지 목 쪽 문제인지 머리 쪽 문제인지를 파악을 한다. 하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저리는데 다리 전체가 다 저리는 거죠. 아니면 배꼽 아래로 다 저린다거나 배꼽 아래인데 오른쪽만 저리거나 왼쪽만 저리거나 네. 이랬을 때 그런 환자들을 검사를 한다. 자, 발목에서 이제 뒷정강 신경에다가 자극을 주는데요. 자극 줬을 때 기록하는 게 이 T12라고 있어요. T12. 우리 흉추 12번째. 예. 12번 흉추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 나오는 파형이 있고요. 자극 줬을 때 여기를 거쳐서 머리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말초에서부터 허리 쪽 문제인지 아니면 대뇌 감각 피질 영역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상식 쪽 검사했을 때 말초 문제, 척수, 대뇌 감각 피질 영역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 각각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초신경에서부터 척수까지 가는 그 영역 쪽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저림감을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머리 쪽 대뇌 감각 피질 영역에 이상이 있는지 이거를 다 검사를 한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MRI 찍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임상 적용은 말초신경병의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말초신경병, 뭐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뭐 이렇게 하는데 말초 쪽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신경근병증, 얘는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그리고 신경이 모여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하지에서는 사타구니 쪽이고요. 그리고 상지는 우리 쇄골 쪽에 이 신경이 모여있는 신경총 문제인지 척수 문제인지 그리고 또 수술 중에 이 검사를 해요. 수술하면서
수술하는 집도의가 그 신경계를 좀 건들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다 보면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5개 강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서울대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동남보건대는 이제 한 강의당 20분이에요, 20분.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보다 10분 좀 짧죠? 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러면 정말 재밌거든요, 이 강의가. 그런데 이렇게 그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뭐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얼른 코로나 끝나야지.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기말고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4학년이죠, 그죠? 국가고시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두 다가 좋은 결과, 성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산병원 전기생리기능검사실의 유종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